자, 1번.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산포도였죠. 그죠? 대표값이 아니라 산포도였습니다. 자, 2번. 대표값은 편차,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값은 편차, 분산, 표준편차가 아니라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죠? 얘네들을 주로 대표값으로 쓴다라고 했죠. 자, 3번. 평균은 주어진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더한 후 2로 나눈 것이다. 그게 아니죠. 자, 평균은 모든 자료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평균은 자료의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게 아니죠.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니까 자료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구하는 대표값이지. 자, 5번은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죠?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들을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개의 수의 평균이 2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5로 나눈 값이 2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20 곱하기 5에서 100이 되겠죠. 그러면 3a-4부터 3e-4까지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자, 3a-4부터 3e-4까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면 되는데, 왜냐면 어떤 값에는 자 a에다가는 지금 3을 곱하고 빼기 4를 했는데 b에다가는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했고 c에다가는 3만 곱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자료값의 변화된 지금 모양이 지금 다 다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구하는 그냥 그 계산 방법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 일단 3으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요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5개의 자료값을 다 더한 거고 얘를 자료의 개수 5로 나누어 주면 이제 평균이 되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100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이 값의 합이 지금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5분의 300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29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90 나누기 5, 290 나누기 5를 하면 5, 25에 40, 58에 40이니까 이때 평균은 58이다 라고 하면 맞겠네요. 자, 5분 걸리는 애가 2명 있고 15분 걸리는 애가 X명, 25분 걸리는 애가 Y명, 35분 걸리는 애가 1명입니다. 자,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평균이 18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5분 걸리는 애는 1명이 아니라 2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10명 있어요, 우리 반에. 자, 학생이 10명 있는데 10명의 통학 시간을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5분 걸리는 애 2명 있고, 15분 걸리는 애 X명 있고, 25분 걸리는 애가 Y명 있고, 그리고 35분 걸리는 애가 1명 있죠. 요걸 다 더하면 이제 10명의 통학 시간을 다 더한 거고, 요거 나누기 10 했을 때 평균이잖아. 그죠? 지금 얘가 18이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5x 플러스 25y는, 자, 요게 10이랑 35 더하면 45죠. 더하면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180 마이너스 45면 135가 되겠죠. 그죠? 요거 양변을 5로 약분하면 3x 플러스 5y는 5로 나눴죠. 자, 27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때 x와 y는 사람의 명수니까 당연히 이 둘 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겠죠. 그죠? 자, x랑 y는 일단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거야.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15분 걸리는 애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어쨌든, 자, 요렇게 나왔고, 그리고 3x 더하기 5y는 27이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2명, x명, y명, 1명 다 더한 게 10명이죠. 그럼 이때 x 플러스 y는, 자, 2 더하기 1이 3이니까 그거 넘겨주면 7이 돼야 되겠지, 그지? 요거 이제 두 개 연립을 해서 풀면 되고, 자, 요 식의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자, 3x 플러스 3y는 21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이제 빼보면,
3x는 소거되고 2y는 6이니까 이때 y 값은 3이 되겠죠. 자, y가 3이면 x 플러스 y는 7이었습니다. 그럼 x는 4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때 x 곱하기 y는 12다가 되네요. 자, 도수분포표는 25명의 일주일 동안 독서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0에서 2시간, 0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5명이고, 그죠? 독서하는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는 순서대로 5명, 8명, 9명, 2명, 1명 있다를 이렇게 쭉 도수 분포표로 지금 나타낸 건데, 자, 중앙값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25명이에요. 그죠? 홀수입니다, 홀수. 자, 홀수일 때는 2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지금 13인데, 13번째 있는 학생의 그 독서 시간이 중앙값이 되겠죠. 그죠? 자, 13번째 있는 학생인데, 자, 처음에 여기 지금 5명이 있고, 여기에 8명이 들어가 있어. 그럼 13번째 학생은 요 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요 계급 안에, 그죠? 자, 근데 요 계급으로 나타냈을 때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요 계급의 딱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2에서 4니까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얘는 3시간, 그죠? 요거는 1시간. 요걸 뭐라고 그래? 계급 값이라고 하죠. 자, 계급 값은 양 끝의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5고, 얘는 7이고,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13번째, 그치? 독서 시간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들까지 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13번째 학생이니까 13번째 학생이면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학생 중앙값은 3시간이 되는 거고, 자, 최빈값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5, 8, 9, 2, 1이니까 이때 도수가 제일 큰 거는 9죠. 그죠? 그래서 요 9는 뭐야? 독서 시간이 5시간인 학생이 총 9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빈값은 이때 B는 5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A, B 그 곱은 15가 되겠죠. 자,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불러봐라. 자료의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중앙값이 평균보다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이런 값들이 이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을 잘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더 많이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라고 했고, 자, 중앙값은 자료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 그죠? 가운데 있는 수만 활용하는 거니까 니은은 옳지 않다. 최빈값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최빈값은 없는 경우도 있고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것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슬기는 4번의 시험에 국어 성적이 100점, 60점, 80점, X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최빈값이 80점이래요. 이 4개의 점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수가 80점이라는 얘기인데, 앞에서 100점, 60점, 80점이 지금 한 번씩밖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때 X는 80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5번의 그러니까 5회, 5번째 국어 시험 성적이 높아서 5회까지의 평균이 4회까지 평균에서 3점 더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X는 지금 80이니까 1회에서 4회까지 시험 본 것에 평균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자, 100 플러스 60 플러스 80 플러스 80을 4로 나누면 되고, 이 값을 계산한 게 분자합이 320이니까 4분의 320 하면 80점이 되겠죠. 그죠? 4회까지 평균은 80점이었어. 근데 5회에 몇 점을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데, 자, 5회 시험 성적을 A점이다라고 합시다. 자, 5회 A점을 받았는데, 자, 평균이 3점 올랐다라고 했으니까 1회부터 5회까지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자, 1회부터 4회까지 평균이 80점이었으니까 얘는 83점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근데 총 5번의 시험 점수의 평균이 83점이다라는 얘기는 1회부터 5회까지의 총점은 몇 점이다라는 얘기예요? 평균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415점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1회부터 4회까지 시험 봤을 때 평균이 80점이었으니까 이렇게 둘 곱해주면 이때 총점은 몇 점이었다는 얘기야? 320점이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1회부터 4회까지의 점수의 총점은 320점인데
1회부터 5회까지 점수의 총점은 415점이 돼야 돼. 그치? 그럼 몇 점 증가한 겁니까? 네, 95점이 증가한 거죠. 그 말은 5회 시험 봤을 때 그 시험 성적이 95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5명 학생 키를, 자, 누가 어떤 키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키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하자. 그 키가 A, B, C, D, E. 자, 순서다라고 하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크기 순서대로 키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이 키의 평균이 163.5다라고 했으니까 A, B, C, D, E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했을 때가 163.5라는 얘기고 중앙값은 여기서 가운데 있는 키가 되겠죠. 이때 C가 163이다라는 얘기고 D 대신에 그러니까 한 명의 키를 171로 171인 F를 포함한 D 대신에 171, 키가 171인 F를 포함한 5명의 키 평균을 냈더니 164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D의 크기가 몇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A, B, C, D, E 중에서 누구 키가 D의 키인지 몰라요. 아직은. 어쨌든 이 5개 중에 하나를 뺀 다음에 F의 키, 자 이때 F의 키를 이 키를 171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171을 넣은 다음에 평균을 냈더니 164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 말은 자 5명의 키가 평균이 164다라는 얘기는 얘 중에 자 4명은 그대로 놓고 5개의 키 중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대신에 171을 집어넣고 평균을 냈더니 얘네들의 평균이 지금 164라는 얘기고 자 5명의 평균이 164니까 그때 키의 총합은 16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자 164 곱하기 5를 하면 820이고 여기서 5 곱하기 163.5를 하면 자, 5 곱하기 163.5는 817.5예요. 그러니까 키를 바꾸기 전에 5명의 키의 총합이 817.5였고 5명 중에 1명을 빼고 그 대신에 171인 학생을 집어넣었더니 키의 총합이 820이 나왔어. 자, 요렇게 가면서 몇 커진 거야? 2.5만큼 더 커진 거죠. 그죠? 그 말은 요 171을 넣기 위해서 뺀 그 한 명 있잖아. 그치? 그 한 명보다 이 171이 2.5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 171 대신에 빠진 애 있잖아. 그죠? 그 빠진 애는 171 마이너스 2.5가 그놈의 키가 되겠지. 그치? 그럼 171에서 2.5를 빼면 몇이에요? 168.5잖아. 그죠? 그래서 요 5명 중에 한 명의 키가 168.5였는데 걔를 빼고 171을 더 집어넣은 거죠. 이해하죠? 자, 근데 현재까지 자, 맨 처음에 A, B, C, D, E 요 5명의 그 키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 163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68.5이내를 뺐으니까 그 168.5이내는 B 아니면 2가 되겠지. 그치? B 아니면 2를 뺀 다음에 171을 대신 집어넣은 거야. 그래도 자, 168.5를 뺀 다음에 171을 대신 집어넣고 그 키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가운데는 163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F, E의 키의 중앙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163이 되겠지.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편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0, x가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0, x 더해서 합이 0이 되려면 일단 x 값은 1이겠네요. 그죠? 요거 x는 1 나왔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데 이때 분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죠? 지금 편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편차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9, 1, 9, 0, 1이 되겠죠.
지금 구해놓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분산이 되고요. 자, 요거 지금 다 한 개씩 있으니까 9, 1, 9, 0, 1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해주면 얘가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5분의 20이니까 4가 되겠죠. 자, 분산이 4다라는 얘기고,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네, 2cm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도수 분포표에서 자료의 값을 나타내는 게 계급값이었고, 계급값 빼기 평균을 하면 편차, 맞죠? 자,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맞습니다. 그죠? 자, 평균은 계급값이랑 도수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주는 게 맞죠.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편차 제곱이 도수의 개수만큼 있어.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도수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이 식 자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니까 분산이 맞죠. 자, 표준 편차는 계급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었습니다.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급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도 한 개씩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여러 개씩 나와서 지금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건데 계급값의 제곱을 그대로 그냥 더한 것을 도수로 나눈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주어진 것을 지금 선생님이 도수 분포표로 바꿔서 다시 써본 건데 자, 50에서 60점, 요 구간에 1명, 60에서 70, 2명, 70에서 80은 잘려서 지금 몇 명인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X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학생 수가 전체가 10명이다라고 했으니까 도수의 총합은 10이어야 되겠죠, 그지? 그럼 이때 X는 몇이다라는 거야? 5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여기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일단 계급 값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급값은 50에서 60이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니까 계급값은 55, 얘는 65, 얘는 75, 얘는 85가 되겠죠. 자, 점수로 치면 55점을 받은 학생이 1명이 있고 65점 2명, 75점 5명, 85점이 지금 2명이 있다 이건데 자,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총점을 10명의 학생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되겠지, 그치? 자, 55점 1명 있고, 65점이 2명 있고, 그리고 75점이 5명이 있고요. 85점이 2명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은 네, 계산해 보니까 73이네요. 자, 평균 이제 구했고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자, 도수 분포표에서 편차는 계급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래서 55 마이너스 74 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65 마이너스 73을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75 마이너스 3을 하면 2가 되겠고 85 마이너스 73을 하면 네, 12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차를 제곱을 먼저 해보면 자, 18의 제곱이 자, 324고 8의 제곱이니까 64, 2의 제곱이니까 4고 12의 제곱이면 144가 되겠죠. 자,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제 분산이 나올 텐데 자, 편차 제곱이 지금 324가 한 개가 있다라는 거고 자, 64가 2개, 그리고 4가 5개, 그리고 144가 2개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걸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324가 1개, 그리고 64는 2개, 그리고 4는 5개, 144는 2개. 요걸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총 10개의 편차 제곱을 더한 거니까 나누기 10을 해줘야 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네, 76이네요. 그래서 이때 이 76이 분산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도수 분포표에서 계산 실수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으로 정확하게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분산이 76이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또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어느 반의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는 얘기는요, 평균에 가까운 곳에 대부분의 자료가 몰려 있다는 얘기고, 분산으로 치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작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요 A반부터 한번 봐보면, 자, A반 같은 경우는, 자, 요 세 권 빌린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지, 그지? 그럼 A반은 평균을 구해보면, 계산해보나 마나 평균이 3이 나올 거예요. 자, 4권 빌린 애가 2명, 그리고 평균은 3이라고 잡으면, 자, 4권 빌린 애가 2명, 2권 빌린 애도 2명. 그죠? 평균보다 한 권 더 많이 빌린 애, 한 권 적게 빌린 애. 명수가 똑같고요. 그리고 5권 빌린 애 1명, 한 권 빌린 애 1명.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자, 어떤 축을 기준으로 정확히 좌우 대칭이면, 이때 가운데 요 축, 요 이제 세 권이 되겠죠. 요 세 권이 정확하게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A는 평균을 요 그림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자, B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자, B반 같은 경우는 10분의 전체가 10명이죠. 한 권 빌린 애 2명, 그리고 2권 빌린 애가 4명이고, 3권을 빌린 애가 3명, 그리고 4권 빌린 애가 2명, 그죠? 2명,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게 2고, 요게 지금 8이고, 얘가 지금 9고, 얘가 지금 8이니까 다 더하면 10분의, 4권이 1명입니다. 4권이 요거. 4권이 1명이라서 요게 지금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10분의 23이죠. 그래서 평균이 2.3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평균이 2.3이다라고 하면 2랑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죠. 그죠? 2.3이다라고 하면. 근데 평균이 2.3인데 이때 2권과 3권, 그러니까 평균과 그 0. 몇 권이 차이 나는 곳에 4명, 3명, 전체 10명 중에 4명, 3명이 평균에 근접해서 모여 있고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2명,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곳에 1명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모여 있고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는 2명, 1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A반 같은 경우는 평균이 지금 3권이었는데 3권을 빌려본 친구가 4명인데 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한 권 적고 많은 애 2명, 2명씩 있고 그리고 2권만큼 차이가 나는 곳에도 1명, 1명씩 있죠. 그래서 평균에 멀리까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을 구해보면 A반의 분산이 더 크게 나올 거고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만 보고 어느 반의 자료의 분포도가 더 고르겠습니까? 라고 하면 B반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A, B의 평균이 4다라는 얘기는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4라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8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CD의 평균이 6이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C 플러스 D는 6이고 C 플러스 D는 12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분산을 구하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죠? 분산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A, B의 분산이 1이다라고 했는데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얘가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한 값들의 평균. 여기서 평균이 4였잖아요. 그치? A, B의 평균은 4였는데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 그죠? 이제 마이너스 16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제 17이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CD는 분산이 9다라고 했습니다. C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CD의 평균은 6이었죠. 이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얘가 분산 9가 되는 거야. 이때 마이너스 36을 우변으로 넘기면 45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9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B, C, D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자,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A, B, C, D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곱의 평균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더한 다음에 4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에
제곱을 빼야 되는데, 자,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 다음에 나누기 4 해주면 되겠지. 근데 A 더하기 B가 8이고 C 더하기 D가 12니까 이때 A, B, C, D를 다 더하면 20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4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90이니까 이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더하면 12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4분의 124면 31이죠. 마이너스 4분의 20, 5죠.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분산이 6이다 라고 나왔고요. 자, 이때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루트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5개 별량의 평균이 6이다 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를 5로 나누면 이게 지금 평균이 6이다 라는 거고, 그럼 요렇게 더한 게 지금 19잖아, 그죠? 자, 양변에 5를 곱하면 30이 되고 19를 이항시키면 여기서 x 더하기 y는 11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분산이 4.4다 라고 했습니다. 분산은 자, 여기서도 어차피 x랑 y에 지금 제곱이 붙어 있는데,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이 하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고 하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x랑 y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가보면, 자, 4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별량을 모두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로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고, 그리고 평균은 6이었습니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얘가 분산인데 이 값이 지금 4.4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마이너스 36을 넘기면 플러스 36이 되니까 얘는 40.4가 될 거고, 양변에 5를 곱하면 5 곱하기 40.4면 200인가요? 네, 202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4의 제곱 16이고 10의 제곱은 100이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25까지, 그치?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몇이에요? 141이잖아, 그치? 자, 140을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2 마이너스 141이 되고 얘는 몇이다? 네, 61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두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이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얘는 a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이때 a가 1, c가 b를 얘기하는 거지. a분의 c 하면 b죠. 자, 그때 두 근의 분산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알파랑 베타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얘가 알파 베타 제곱의 평균이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 자, 알파랑 베타의 평균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죠. 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얘가 분산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과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a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a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로 4로 이제 통분을 해주면 요거 이제 분모 분자에다 2씩 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b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b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개 별량의 합이 10이다라고 했습니다. x1, x2부터 x10까지 요거 다 더한 게 지금 10이다라는 거고, 각각의 별량의 제곱의 합이, 그러니까 x1 제곱, x2 제곱부터 자 x10의 제곱까지의 합이 260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분산은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x1부터 x10까지 요 10개의 별량을 제곱한 값의 합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260을 10으로만 나누면 얘가 이제 제곱의 평균, 제곱들의 평균이 되는 거고, 그리고 x1부터 x10까지 합이 10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때 10을 10으로 다시 나누면 얘가 평균이 되겠죠, 그냥. 그죠? 별량, 10개의 별량의 평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게 이제 분산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죠. 그래서 26 마이너스 1이니까 25가 되는 거고요. 자, 분산이 25면 이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답은 5가 되겠죠. 자,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면서 자, x의 평균을 m이다라고 하고 x의 분산을 s제곱 그리고 x의 표준 편차를 s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요 x라고 하는 것은 x1, x2, x3, xn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자, m이고 분산이 s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s이면 자, ax 플러스 b다라고 하면 이 x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별량을 다 얘기하는데 모든 별량이 다 a를 똑같이 곱하고 b를 똑같이 더했을 때 이 별량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x의 평균이 m이다라고 하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m 플러스 b였고 그리고 ax 플러스 b의 분산은 x의 분산에 a 제곱배가 된다라고 했고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 a 절대값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n개의 별량에다가 모두 다 2를 곱하고 1을 동일하게 다 더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의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표준 편차 2에다가 요 x 앞에 개수 있죠? 요 개수의 절대값만 그대로 곱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얘네들의 표준 편차는 2 곱하기 2에서 4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 내용을 잘 외우시고 이 내용은 모든 별량이 다 동일하게 a를 곱하고 b를 더해 놨을 때 이때 ax 플러스 b의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한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